사건의 발단은 러시아 국방부의 무능이 불러온 산업 붕괴였습니다. 막심 클리모프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전방부대로 전달되는 탄약들은 규격 미달의 쓰레기에 가깝습니다. 포탄 내부의 추진제 무게가 일관되지 않아 사거리와 정확도가 엉망인 것은 물론이고 발사 시 포신 안에서 탄약이 걸리거나 폭발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방산 생산 라인의 정밀 제어 시스템이 서방의 부품 금수 조치로 인해 완전히 망가졌음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 문제는 북한산 저질 탄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 본토 공장에서 생산된 최신 물량들에서도 동일한 결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전방 자원봉사자들이 야전 워크숍을 차려놓고 일반 의료용 저울로 화약을 수동으로 재서 탄약을 다시 조립하는 기괴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화약의 무게를 1g 단위로 조절하지 못하면 포탄은 아군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숏 라운드 현상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최근 수십 명의 러시아 보병이 아군 포병의 불량 탄약에 사살되었다는 첩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에 벌어지는 최첨단 전쟁이 아니라 19세기 수준의 원시적인 보수 작업으로 퇴보했음을 증명하는 처절한 현장입니다. 제조 공정의 결함을 현장의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보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러시아 미사일 포병국 지휘부는 이러한 실태를 보고받고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함이 있는 탄약을 수만 발씩 전선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상의 생산 목표만 달성하면 훈장을 받는 관료주의적 부패가 현장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클리모프 함장은 이러한 시스템적 붕괴가 단순히 기술 부족이 아니라 국방부 내부의 뿌리 깊은 비리와 무책임에서 비롯되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고위직 관리들은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일선 포병들은 손가락이 화약에 절어가며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군 내부에서는 지휘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고 이는 곧 전투의지 상실과 대규모 탈영 시도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포병 전력의 붕괴는 곧 러시아군 전술체계의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전통적으로 대대 전술단인 BTG의 포병대를 핵심으로 배치해 화력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 사상자의 80%를 포병 화력으로 만들어냈던 그 영광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드론 정찰망과 정밀 포격은 러시아 포병대가 위치를 잡기도 전에 그들을 찾아내어 파괴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환경에서 러시아의 무겁고 둔한 포병 장비들은 그저 자폭 드론의 손쉬운 먹잇감일 뿐입니다. 특히 통신 네트워크의 불안정으로 인해 드론과 포병 사이의 협조가 불가능해지면서 러시아 포병은 장님처럼 허공에 귀중한 탄약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100발을 쏴도 목표물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탄약 품질과 적의 드론 위협이 결합되자 러시아 포병들은 이제 방열조차 하지 못한 채 장비를 버리고 도주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화력 지원의 부재는 최전방 포크롭스크 전선에서 대참사를 불러왔습니다. 2026년 1월 중순인 지금 러시아 관영 언론들은 포크롭스크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체 29제곱킬로미터의 도시 면적 중 16제곱킬로미터 지역을 여전히 견고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좁은 구역에서 러시아군이 잃은 장비는 탱크 500대와 장갑차 1000대에 달합니다. 이는 전차 한 개 군단이 통째로 증발한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러시아군은 장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60년도 더 된 박물관 수준의 전차들을 전선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 한 발의 고철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더욱 참혹합니다. 러시아가 이번 공세에서 잃은 병력은 러시아 레닌그라드 군광구 전체 병력수와 맞먹는 수준인 수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푸틴은 승리라는 이름의 허상을 위해 러시아 청년들의 미래를 고기 갈개 속으로 사정없이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의 포병 위기는 방산 시스템의 완전한 파산을 의미합니다. 서방의 제재로 고성능 칩셋과 정밀 센서 수급이 막히자 러시아는 구형 설비를 억지로 가동해 생산량을 늘렸지만 그 결과는 심각한 불량률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 본토의 탄약 공장들은 3교대 풀가동을 선언했지만 숙련공의 부족과 원자재 오염으로 인해 생산되는 탄약의 40% 이상이 불량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의 관료들은 서류상 생산 목표를 달성했다며 서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와 무능의 고리는 러시아군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이는 곧 아군이 아군을 감시해야 하는 최악의 군대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잔인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최근 공개된 고해상도 드론 영상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에 투항하려던 러시아 병사들을 향해 러시아군 자체 FPV 드론이 공격을 가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자국 병사가 적군에게 넘어가 정보가 새는 것을 막거나 다른 병사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아군을 사살하는 처형 부대의 역할을 이제는 사람이 아닌 드론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판 독전대가 하늘 위에서 자폭 드론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국가를 위해 총을 들었던 청년들이 배고픔과 불량 탄약에 지쳐
항복하려 할 때 그들의 머리 위에서 차갑게 자폭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동료들이 조종하는 러시아의 드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저버린 명백한 전쟁 범죄이며 하메네이 정권이 시신을 이인질로 돈을 요구하는 만행만큼이나 반인륜적인 행태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이제 앞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뒤에서는 아군의 자폭 드론을 걱정해야 하는 지옥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에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안보 지형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포병 전력 붕괴는 곧 북한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이어집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의 포탄을 들여오면서 그 대가로 첨단 미사일 유도 기술과 핵 잠수함 설계도를 넘겨주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절박함이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완성해주는 꼴이 된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 방산 제품의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휩쓰는 배경에는 러시아산 장비의 처참한 실전 실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국방장관들은 러시아 전차의 잔해를 보며 서방 기술이 접목된 대한민국 무기 체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인 동시에 글로벌 안보 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의미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면 러시아 탄약의 불량 문제는 원재료인 화약의 순도 관리 실패와 충전 자동화 기계의 마모에서 비롯됩니다. 정밀한 화학 공정이 필요한 추진제 제조 라인이 관리 부실과 불순물 유입으로 오염되었고, 이는 포탄 내부 압력을 일정하지 않게 만들어 사격 시 포신을 파열시키거나 엉뚱한 민간인 구역으로 날아가게 만듭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위성 유도 탄약을 사용하여 러시아의 포병 진지를 단 한 발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100발을 쏴도 맞지 않는 러시아와 단 한 발로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우크라이나의 기술 격차는 2026년 현대전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기술의 우위가 곧 생존의 우위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의료용 저울로 화약을 재는 러시아 포병의 현실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무너지는 제국의 마지막 신음입니다. 60년 전 대포를 박물관에서 꺼내 쓰고 아군을 드론으로 사살하는 러시아군의 모습에서 우리는 전쟁의 광기가 불러온 필연적인 파멸을 봅니다. 포크롭스크의 16km는 단순히 점령되지 않은 땅의 면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지켜내고 있는 자유세계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과연 러시아의 탄약 공장들은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붕괴하는 산업과 함께 푸틴 정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 역사는 오늘 23m 눈 재앙 속에 갇힌 러시아의 모습처럼 그들의 야심 또한 차갑게 얼어붙고 있음을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냉혹합니다. 동유럽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그 파편은 우리 경제와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강대국들의 무기체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목격하며 우리만의 독자적인 방산 주권과 정밀 타격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놓치는 국가는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졸에 불과하다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러시아의 기술적 퇴보와 도덕적 붕괴는 우리에게 강력한 반면교사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과연 내일 아침 포크롭스크의 지평선에는 누가 최종적으로 깃발을 꽂을까요? 그리고 러시아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들이 아군 드론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무너지는 전쟁의 왕과 하얀 지옥이 된 첫 전장의 진실을 K팩트는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긴박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날카롭게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다음 장은 과연 피해 종말일까요? 아니면 정권의 붕괴일까?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다? 러시아의 탄약 위기가 전쟁의 끝을 앞당길까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번 분석의 세부 내역을 다시 상세히 들여다보면 러시아가 현재 겪고 있는 물류 마비의 실체가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전방으로 향하는 보급선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탄약고들이 연쇄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족해진 탄약을 채우기 위해 검수도 거치지 않은 불량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 법무부가 최근 자국 내 시위대를 연방 범죄로 다루겠다고 선언한 것과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전장에서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지만 클리모프와 같은 내부 전문가의 목소리까지 맡기에는 이미 내내 너무 많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파장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제공하는 포탄의 단가를 높이며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동시에 러시아 전장에서 검증된 드론 방어 기술과 전자전 장비들을 은밀히 습득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위기와 동유럽의 전황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이제 2026년 지구촌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대한 삼각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여러분의 안보적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대폭발의 전야에 있습니다. K팩트는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글로벌 안보와 경제의 이면을 추적하여 여러분께 보고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략 시사 분석가 K팩트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